안녕하세요. 오르비클래스 국어 강사 국어기술 저자 이혜황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새해에도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학습 영상을 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1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과목 5번 문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문항은 정답이 변경되거나 복수 정답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아니, 국어 강사가 무슨 다른 과목까지 이렇게 오지랖이냐 할 수도 있지만 제 이의제기의 핵심은 각각 중 하나이다라는 특수한 문장꼴에 대한 보편적 해석에 대한 것이므로 국어 강사인 저뿐만 아니라 중학생 혹은 시험과 관계없는 일반인들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시험이 끝나고 저한테 이것에 대해서 질문한 학생들이 제법 많았어서 문장에 대한 논리적 이해를 추구하는 강사로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A와 B가 각각 X와 Y다라는 문장을 생각해 볼게요. 이 문장의 뜻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거예요. A가 X고 B가 Y라는 뜻이지? 이걸 누가 몰라? 자, 근데 A와 B가 각각 X와 Y 중 하나이다, 이렇게 표현되면 어떨까요? 이 문장에 대해서는 4가지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A가 X이고 B가 Y인 경우 이 문장은 2번과 같은 가능성에 열려 있습니다. 또한 A가 Y이고 B가 X인 경우 3번과 같은 가능성에 대해서도 A와 B가 각각 X와 Y 중 하나이다 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A와 B가 모두 X인 상황 혹은 A와 B가 모두 Y인 상황, 즉 이 문장은 1번과 4번과 같은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려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명쾌한 사례가 2개 있습니다.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물리 1에 나온 문제인데요. A, B, C는 각각 도체와 반도체 중 하나이다. 이 문장 우리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A는 도체와 반도체 중 하나이다. B는 도체와 반도체 중 하나이다. C는 도체와 반도체 중 하나이다. 이 세 문장을 탁 각각이란 단어로 압축시켜 놨다고 이해해야 되죠. 참고로 A와 C는 도체였고 B는 반도체였습니다. 밑에 문제도 볼게요. 가와 나의 결정 구조는 각각 단순 입방 구조, 채심 입방 구조, 면심 입방 구조 중 하나이다. 이 문장은 가는 단순 입방 구조, 채심 입방 구조, 면심 입방 구조 중 하나이다. 나는 단순 입방 구조, 채심 입방 구조, 면심 입방 구조 중 하나이다. 이렇게 분리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는 단순 입방 구조였고 나는 채심 입방 구조였어요. 위의 경우와 아래의 경우에서 보듯 각각 중 하나이다는 각각 앞에 있는 단어와 각각 뒤에 있는 단어가 1대1 대응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에서 각각 앞에 있는 C를 제거하거나 각각 뒤에 있는 면심 입방 구조를 제외한다면 우리가 검토하고자 하는 A와 B가 각각 X와 Y 중 하나이다 라는 문장이 돼요. 이것의 의미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A가 X와 Y 중 하나이다, 그리고 B가 X와 Y 중 하나이다. 즉 A와 B가 각각 X와 Y 중 하나이다 라는 문장은 이 4가지 가능성 모두에 열려 있어요. 이 4가지 가능성 모두를 한 문장으로 압축시켜 놓은 게 A와 B가 각각 X와 Y 중 하나이다, 바로 이 문장이 됩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다면 2021학년도 수능 정치와 법 5번 문항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 하나이다, 이 문장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갑국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을국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 하나이다, 이렇게 두 문장의 결합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당시 출제기간은 4번이 정답이라고 했는데 4번이 정답이 되려면 1번이나 4번과 같은 해석이 불가능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해석은 이 문장 표현에 담겨있는 해석을 넘어서는 주관적 제한입니다. 이 문장이 뜻하는 바는 1, 2, 3, 4 가능성 모두에 열려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선택지를 판단하면 3번만 정답이 돼요. 해당 문항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해설은 각각 중 하나이다의 해석 오르비에 쓴 이 글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4번은 정답이 될 수 없고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립국어원 답변을 살펴봐도 2번과 3번 뿐만 아니라 1번과 4번과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최근에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지니까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맥락을 파악하세요라는 이상한 답변을 달았던데, 만약 중의적으로 해석해서 1번과 4번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제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애매한 입장을 취한다 하더라도 3번과 4번은 복수 정답이 되어야 돼요. 해당 문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생각한 학생이 틀리도록 그런 시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혹은 제 의견에 동의하실 수 없더라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싶다면 오르비에 쓴 이 글을 꼭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명백한 오류로 보이고 공론화가 되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이 논란이 되게 묻혔어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글을 올리니까 행정소송이 가능하지 않냐라고 질문한 분들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한 2월달까지는 이 문항에 대한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요. 저도 이 문항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검토하면서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 이거 진짜 소송까지 가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검토 의견을 받기 위해서 국어 문법,
특히 통사론, 문장론 전공하신 분들께 메일을 보내면서 야, 이거 소송을 해도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답변을 아예 안 주시거나 혹은 이거는 기혼논리학 문제 같으니까 기혼논리학 전공 교수님께 물어봐라 라고 하시거나 혹은 최종적으로 답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수능과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을 내기 어렵습니다 라고 답신을 주셨어요. 이러한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 제가 메일을 보낸 국어 전공한 교수님들이 수능 출제 기관이랑 직간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겠죠. 실제로 참여를 하신 분도 있을 거고 혹은 출제하신 분들이랑 친한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학계 분위기상 많은 선배, 동료, 후배들이 참여한 결과물에 대해서 틀렸다고 지적질하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의견을 내주시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제가 이 교수님께는 익명으로라도 검토 의견을 좀 줄 수 있겠느냐 물어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기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그나마 좀 권위 있는 분들께 제가 받은 답변이 3번 더 정답으로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였어요. 한국논리학회 회장을 역임한 교수님인데 역시 익명을 요청하셨고요. 자세한 내용과 답변은 제가 오르비에 쓴 글에 다 첨부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원래 소송이라는 게 아무리 변호사가 전적으로 한다 그래도 당사자 입장에서 많은 돈과 시간,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 박대훈 선생님께서 세계지리 복수정답 소송 갔던 걸 보면 이 문항에 대해서 검토하는 학회에서 출제기관에 편향된 답변을 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다 출제자들끼리 아는 사이니까 그 관련 분야에서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가더라도 판사가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 각각 중 하나에 대한 1대1 대응일 필요가 없지 라는 식으로 판단하지 않을 거고 분명히 관련 전문가들 학회에 의뢰를 할 텐데 그때 과연 정상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5번 문항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이미 이의제기를 좀 했었고 이에 대해서 평가원이 답변을 했어요. 이상이 없다고. 그러니까 관련 학회든 어디든 자문을 구해서 거기서까지 이상이 없다고 의견을 이미 내놨는데 체면을 다 구겨가면서까지 복수 정답 혹은 정답 변경을 인정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냥 이 이슈가 많이 퍼져나가서 뜻있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 의견이 출제 기관까지 들어가서 이 문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부터는 똑바로 출제하거나 이런 걸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말 안타까운 사례예요. 시험장에서 이 문제 때문에 시간을 많이 쓰거나 혹은 틀린 학생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똑똑한 학생들일수록. 그러한 우수한 학생들이 오히려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문항이라면 진짜로 문제가 있고 어떤 식으로든 좀 구제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의견에 공감하신다면 이 영상 많이 퍼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모두들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